저한테 고투는 그 르브론이죠. 왜 버벅거리시는? 은퇴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과 속은 다를 수 있다. 아 근데 위원님 오늘 중에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 르브론에 대해서 많이 변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소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조단과 6번과 5번 그 제가 꺼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NBA 이슈를 맛있게 구보는 느바비큐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진행자 자리에 앉았는데 이봉우 쇼호스님이 이제 개인 일정상 일정 조정이 안 되면서 부득이하게 또 제가 진행을 맡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혼자 오프닝 길게 하는 거 다들 안 좋아하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위원님 오늘 옷의 어떤 그 의미가 혹시 뭘까요? 와 이게 2009년 올스타전 때 유니폼일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 당연히 올스타에 뽑혔고 그때 옷입니다. 위원님께서 가끔 저희 특집을 이제 옷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르브론 제임스 특집 3편을 녹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최고의 르브론 제임스 팬이다라고 자신하시는 두 분이 이제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빈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르브론에 미쳐서 그 신혼여행을 행선지를 이제 LA로 선택을 해서 직관을 하고 온 미친 자 안현빈입니다. 네. 르브론에 미친 자라고 하셔야죠. 네, 그냥 미친 자라고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 혹시 어떤 경기를 보고 오셨어요? 그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였는데요. 그 돈치치가 이적한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작년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시즌 게임인데 그때 직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전부 다 고른 활약을 했고 브로니까지 나와서 득점하는 걸 영상에 담았던 좋은 경기였어요. 이거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했는데 저희 이제 대기할 때 네. 상대 팀을 기억 못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뉴올리언스의 안티가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있었거든요. 아니, 너무 가부지가 나고 저는 이제 바로 뒤에 좀 그래도 금액이 좀 있는 데서 직관을 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사람만 봤습니다. 르브론만 봤고 1층에서 보였어요. 1층? 1층 플로어 말고요. 그 바로 뒷짝에 알석인가? 하여튼 거기서 봤는데 저는 르브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르브론의 미친 자가 맞는 걸로 이 정도면 위원님 르브론의 미친 자로 그냥 미친 건 아니고 르브론에 미친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현빈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김윤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네, 윤종님도 자기소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저는 별명이 불광동 팬이고 르브론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복사해듯이 연습하면서 팬이 된 사람입니다. 불광동 왜 팬이냐면 불광동 그러니까 페니 하더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약간 올드 팬들 아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선수의 플레이가 완성이 어떻게 보면 르브론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무릎을 다쳐서 제대로 못했고 굉장히 좌절하다가 르브론이 혜성처럼 등장했고 리그를 장악하면서 그거와 함께 뭐 팬이 돼서 평생 르브론을 사랑하고 르브론 경기 챙겨보고 르브론 신발을 모으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수식어를 쉽게 붙이기 어려운 선수 아닌가요? 정말 이게 사랑과 애정이 겹쳐가지고 뭐 질 때는 열받으면 좀 잠도 안 오고 르브론이 우승하면 기뻐서 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르브론 우승하는 장면 찾아보고 했던 사람. 저는 불광동 팬이라고 하시길래 불광동에 사는 팬인 줄 알았는데 농구 선수 팬이었던. 만약 팬이랑 르브론 중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 르브론이죠. 팬이는 절대 안 되나요? 네. 팬이는 너무 무릎이 망가지고 뭐 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선수라 저는 르브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르브론 팬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 저희 느바비큐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르브론 안티 채널이다, 막 이런 발언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오늘 르브론 제임스를 정말 많은 칭찬과 함께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르브론 특집 들어갈 건데 저희가 한 번 녹화할 때 3편을 녹화를 하는데 한 번 촬영할 때 첫 번째는 르브론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2026 시즌 르브론이 이제 최근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지만 굉장히 41살 치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르브론의 과거, 클불 1기, 마이애미 히트 시절, 클불 2기, 그다음에 LA 레이커스의 르브론을 이제 말하면서 내 어떤 시절 중에
가장 강했던 르브론은 어느 시절이었는지도 한번 뽑아볼 거고 마지막엔 르브론의 과거입니다. 선택받은 남자라는 어떤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선택받은 남자로서의 커리어를 잘 쌓았는지 르브론 제임스의 마일스톤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 2026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 제임스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돈치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라운드를 통과를 했고 2라운드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OKC에게 4전 전패를 뺐어요.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할 거 다 했고 저는 그 레이커스가 그 전력으로 선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챔피언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죠. 네. 현빈님께서는 올 시즌 르브론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정규 시즌에 대해서는 뭐 르브론 제임스가 받아들인 그 3옵션의 그 뭐 그런 변모한 모습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옛날부터 저는 이제 르브론이 핸들링을 좀 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예전부터 그 3번 포지션으로 쭉 오히려 달려봤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건 좋았고 다만 이제 플레이오프는 그 혼자 끌어가던 옛날에 그런 이제 모습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그 르브론 제임스의 턴오버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세월을 비껴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보여준 스탯은 대단하죠. 그래도 20점 중반 좀 모자란 그 득점에 그런 식으로 본인의 평균치보다 한 개 두 개 정도 모자란 뭐 어시스트나 리바운드 요 정도 스탯을 보여줬으니까 팬으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다시금 본인의 모습을 찾은 이 플레이를 보면은 팬으로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었죠. 예. 저는 감명 있게 봤습니다. 다음 윤종님은 올 시즌 르브론 제임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감동적이었죠. 저도 여기 뭐 스탯을 보니까 뭐 정규 시즌에는 보니까 20득점, 한 리바운드 6.1개, 어시스트 7.2개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상승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10경기, 휴스턴 6경기, OKC 4경기 보면 23.2점, 그다음 6.7 리바운드, 7.3 어시스트. 그리고 너무 1옵션 역할을 잘해서 기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 많이 하고 슈퍼스타의 아우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하지만 그만큼 또 애잔함은 커지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르브론이. 위원님도 제가 플레이오프만 너무 한정해서 여쭤본 것 같아가지고 올 시즌의 르브론 제임스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못 나왔었죠. 근데 팀이 상당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르브론이 가세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돌아와서 몇 경기 뛴 다음에 그 10득점 이상 연속 기록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우려가 됐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성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서 그런지 잘했고 사실 올 시즌 평균 20점이 넘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평생 23시즌 동안 한 번도 2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내년에 과연 이런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2017년 정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봅니다. 네. 그 소폭 하락은 맞지 않나요? 유지보다는. 네. 근데 3옵션이잖아요. 3옵션이 20점이다? 이거 대단한 거죠. 네. 제가 그 두 분께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 이제 르브론 찐팬이시니까 이번에 윤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는 그 데뷔 때부터 그냥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르브론 제임스의 실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팬분들도 아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상 3옵션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르브론 제임스를 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저는 그래서 항상 조던 팬들한테 르브론 팬들이 까이지만 이게 바로 르브론의 범용성이자 뭐 농구 역사상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걸 보였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볼을 쥐고 하는 스타일로 뭐 경기를 장악하고 슛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손에 놓고도 공헌 움직임으로 커터 역할을 다 해주고 뭐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치치하고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이 농구란 스포츠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범용성이 강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육각형으로 할 수 있는 선수. 역시 내가 좋아하는 르브론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역할을 해내는구나 좀 뿌듯했죠 팬으로서는. 그럼 그걸 요약하자면 르브론이 고트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니 고트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저는 네. 고트가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클 조던을 고트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고트는 그 르브론이죠. 왜 버벅거리시는지. 아니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 안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조던 얘기를 먼저 꺼내셔가지고. 예. 근데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또
화제가 또 되려나? 그 조던보다는 그래도 르브론이 한숨 이라고. 지금 그 얘기 또 지금 이 주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는 뭐 본격적으로는 안 할 건데, 네. 그래도 올라운드 플레이어 중에 최고라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적으로는 그래도 르브론이 조금 더 나은 부분. 스타일이 다르죠. 네, 다르고 마이클 조던보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가 더 강한 건 확실하니까 좀 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농구에서는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그러면 표현을 올 어라운드라고. 네,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용어들이 많네요, 농구판에. 올라운드 플레이어 아마 테니스에서 쓰는 용어. 알겠습니다. 우리 현빈님도 어쨌든 3옵션이라는 타이틀의 르브론 제임스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2026 시즌이 딱 그 기로니까 네네.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속으로는 속상했지만 약간 반전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3옵션으로서도 그 뭐 리브스나 돈치치의 떨어지지 않는 뭐 득점력이라든지 우리가 원했던 뭐 아니면 감독이 원했던 그런 가자미 역할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제 그 퍼포먼스들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르브론이 전성기 때도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모먼트를 많이 만들어줬던 선수기 때문에 3옵션으로도 그런 거는 한 번씩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픈 코트를 좀 더 활발하게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했었는데 그 기대 제 마음속의 기대만큼 좀 못 미쳤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르브론이 볼을 많이 안 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돈치치가 없는 타임이나 이럴 때는 볼을 많이 쥐고 있고 등지고 뭐 패스하는 그 원래 본인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이제 스타일로 농구를 또 했었는데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삼 23년 차라는 게 진짜 와닿지 않네요. 이게 리그에서 와닿죠. 비교 대상이 있을까요? 이 23년 차 플레이어라는 게? 지금 리그에서 23년 차 뛰는 선수뿐 없죠. 아니라 20년 차 뛰는 선수도 없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르브론이 진짜 기념비적인 선수라는 느낌이 드는 게 르브론 제임스가 롱런을 해주면서 덩달아 그 밑에 세대들까지 오래 하이 레벨을 유지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뭐 스테픈 커리 뭐 듀란트도 있고. 듀란트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나이가 많이 꺾여도 상관없는 왜냐 한국 나이로 곧 40줄인데 이 선수들도 왠지 선배가 그렇게 하니까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우리 윤종님께서는 23년차 플레이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시겠어요? 있죠. 아무리 현대 스포츠 의학이 발달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르브론 팬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연간 뭐 10억 정확한 액수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를 몸에 쓴다. 그래서 뭐 10억 정도 아니었나요? 10억? 10억? 예, 10억. 15억 달러로는 헷갈리는데 10에서 15억 뭐 이 정도를 몸에 쓸 정도로 단련을 하고 뭐 이게 몸의 유연성부터 해서 근력, 코어 근육 다 해서 뭐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하나가 르브론을 잘 모르는 여성 팬들도 뭐 다이어트 식단을 보다가 르브론 식단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먹는지가 딱 나오는데 그런 걸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블루베리 먹고 뭐 먹고 뭐 탄수화물 뭐 파스타만 먹고 이런 거 짝짝짝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주변에서 야 이렇게 르브론 누구냐 그러면 23년 차 알면 야 대단하다 이 식단 따라야겠다라는 주변에 뭐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잘 몰라도 그런 것만 봐도 르브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윤종님은 약간 이렇게 해설위원 같은 포스가 좀 그런가요? 그 MLB의 손건영 해설위원님이라고 계시는데 약간 이미지가 조금 칭찬입니다. 네, 제가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네. 올 어라운드를 올라운드라 그러고 근데 그거는 저도 몰랐던 저도 거고 몰랐어요. 사실 그래요? 올 어라운드가 맞습니다. 이 어떤 말이 나왔으니까 느바베큐 아닙니다. 네, 느바비큐기 때문에 네. 그 바베큐가 표준어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바비큐가 저희가 원래 그 고기를 굽다의 그 바비큐랑 같이 해서 NBA 이슈를 뭐 구워보자 이런 뜻인데 느 바베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네,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좀 쌍기로 했고요. 우리 현빈님, 네. 23년차 플레이어라는 어떤 그 수식어에 대해서 팬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로 온 이후로도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도 한 3, 4년 전부터 이 사람이 언제까지 뛸 것이냐 은퇴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록이 많이 떨어지면은 뭐 그 자존심에 그렇게 뛰지 않을 것이다 빨리 그 은퇴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그 정도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뭐 말할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그 피지컬을 가지고 그러니까 농구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몸이 성치가 않아요. 근데 그 몸을 유지를 지금 이때까지 하고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 플레이어 스탯이잖아요. 일단 연봉에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르브론은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 농구 스포츠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각종 그 운동에 관한 분야들 또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롱런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본인을 현재 시스템에 맞춰서 유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좀 모범적인 사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이제 그 사람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분 너무 말을 조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칭송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도 사실 20년을 뛰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농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술을 먹거나 이러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코비다 막 이러면서 막 코비를 엄청 막 물론 뭐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방송이라고 너무 이렇게 약간 포장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 저는 만약 이런 방송이 그 코비 시절에 있었다면 제가 막 게스트로 뭐 예를 들면 나간다고 쳤을 때면 막 엄청 칭찬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코비도 안티가 정말 많은 선수였어가지고 댓글로 많은 문매를 맞긴 했겠지만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비 얘기 나온 김에 르브론 제임스의 한 명의 라이벌을 꼽자면 세 분은 어떤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커리라고 커리. 생각합니다. 플레이 파이널에서도 많이 붙었죠. 그리고 NBA 인기가 2010년대에는 하락세였는데 그걸 다시 끌어올린 게 두 선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 재밌었어요. 그 시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윤정님 먼저. 르브론 같이 위대한 선수의 라이벌은 없었고 팀으로 될 것 같아요. 르브론 대 팀 스퍼스, 뭐 르브론 대 팀 골든 스테이트. 그 팀 자체에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르브론을 막아냈지 라이벌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르브론하고 1대1로 맞짱 떠서 뭐 이기고 한 것 같은 느낌 아니었습니다. 라이벌은 존재할 수 없다.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정리를 하나요? 네. 라이벌은 하나의 거대 팀이다. 그래도 굳이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선수인데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하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 스테이트의 커리죠. 그래도 계속 막았으니까. 듀란트가 안 나오네요. 커리로 굳어가는 모양새인데 우리 현빈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저도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그 파이널 연속으로 4번 붙었던 그 시기 때가 제가 생각하는 뭐 이번에 가장 뭐 플레이가 좋았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걸 막아섰던 그래 팀이기도 하지만 그걸 막아선 주체가 일단은 커리였기 때문에 저는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듀란트도 있고 뭐 카멜로 앤서니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선수는 비교가 안 되나 봐요. 카멜로 앤서니는 아예 드래프트가 같이 받았던 그거고 급이 한참 아래고 듀란트도 솔직히 뭐 개인 득점력 외에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르브론 팬분들이 오셨으니까 르브론에 대한 이런 오해는 좀 풀고 싶다. 왜 이런 르브론에 오해가 있냐? 뭐 오해가 많죠. 제가 하나 던지면 방금 멜로 얘기하셨으니까 멜로가 사실은 신인왕을 받았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다 풀고 갑시다. 르브론에 대한 오해를. 데뷔하기 전부터 주목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프를 어느 정도 받으면 비슷한 그 능력치에서는 그 하이프를 좀 더 한 선수를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래도 데뷔 첫 경기부터 일단 보여줬던 경기력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그 한 시즌 내내 보여줬던 이제 인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가 인기가 별로 없는 구단이었는데 그래도 티켓 파워를 그렇게 보여줬던 선수고 주목을 많이 시켰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신인상을 충분히 받았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카밀로 앤서니 물론 대단한 선수인데 데뷔 초 때는 르브론만큼은 좀 뭔가 임팩트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 선수가 다 20점을 넘었는데 멜로는 덴버를 플레이오프에 올렸고 르브론은 못 올렸다. 뭐 이런 논지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이거 위원님이 한번 먼저 코멘트. 네, 그게 가장 큰 반박거리인데 득점 외에는 다 르브론이 앞섰다고 보면 되고요. 네, 르브론 초창기에는 리키 데이비스가 에이스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선수를 트레이드 해버리고 르브론을 아예 끌어올리면서 20점까지 올라갔는데
그 후반기의 임팩트가 르브론이 더 좋았다. 왜냐면 팀이 워낙 약해요. 꼴찌였잖아요. 덴버도 마찬가지지만 덴버는 FA로 선수를 그때 영입을 궁금하네. 하면서 멤버가 괜찮았어요 그쪽은. 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는 사실 뭐 멤버 보강이 없었고 르브론이 그냥 낀 데에서 네. 르브론이 그런 성적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인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올해랑 같은 거죠. 올해 크니풀이냐 플래그냐에서 개인 기록 플래그가 훨씬 더 앞섰는데 크니풀은 팀이 프린까지 갔다라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개인 기록에서는 르브론이 앞섰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님은 저는 오해이자 이 자리에서 풀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개장수론입니다. 개장수. 개장수. 이거 카와이 다른, 레너드. 제가 꺼낸 거 아닙니다. 네, 윤종님이 꺼내신 거예요. 네. 르브론 제임스 하면 이제 라이벌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카와이 레너드가 굉장히 르브론을 잘 막았다. 그러면서 항상 뭐 게시판이든지 하면서 개장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좀 오해 같은 게 뭐 아까 말한 대로 팀 스퍼스가 뭐 던컨 있고 그다음에 뭐 지노블리 있고 토니 파커 이렇게 있고 거기다 카와이 레너드까지 있으니까 잘 막았지. 카와이 레너드가 과연 이렇게 뭐 잘 막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스탯이 낮아지거나 일부분 잘 막은 게 있고 되게 회자되는 장면이 르브론 팬들한테 르브론이 이제 파이널 같은 때 카와이가 막으면 좀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장면, 막 손을 휘젓는 장면 이런 것만 더 각인돼서 그러는데 과연 이제 개장수론에 대한 반박, 그 과연 카와이 레너드한테 르브론이 그렇게 약했나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오해를 한번 이 자리에 풀고 싶습니다. 두 분도 요거 제가 개장수라는 단어까지 나올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네. 이거 아시는 분 아시지 않나요? 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꺼내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아, 네. 실제로 그게 가장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합성도 많이 되고 맞아요. 사실 그 좀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만큼 이제 뭐 예를 들면 조롱이나 뭐 그런 걸 받는 것도 뭐 르브론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기분은 언짢아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그거를 실제로 그 막히는 장면들을 보면 카와이가 잘 잘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1대1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잘 막았기 때문에 그건 숫자로도 어차피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부 다 반박하기 힘들지만 근데 그런 짤이 돌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뭐 이 정도 마음이죠. 약간 저는 너무 편협하게 이거 너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중립이 있긴 하거든요. 약간 양면성은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카와이가 잘 막은 건 잘 막은 거지만 그렇게 희화될 정도로 르브론이 막 이렇게 막 좀 버거워한 장면 그 정도는 이런 게 아니야.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도 코멘트 혹시 하실 수 있나요? 뭐 어떤 걸? 이 개장수 발언이 좀 저는 개장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센 그게 발언이라고. 약간 주인님 왔다 이제 너 못 가불지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코멘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막긴 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치를 조금 떨어뜨렸다 정도가 맞지 않나 싶네요. 예. 사실 그게 맞죠. 르브론 제임스급의 선수를 틀어막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그 당시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오해 포인트 릅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르브론은 마지막에 패스. 슛 던지는 걸 주저한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이게 제가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릅탄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막 임팩트가 너무 세잖아요. 근데 사실 클러치 때 르브론이 활약상만 봐도 엄청 많은데 릅탄이 이렇게 약간 르브론을 약간 상징하는 단어처럼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소위 말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각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마지막 샷을 그렇게 어설픈 플루터처럼 던진 그 샷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그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그 릅탄이 탄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마이클 조던처럼 클러치는 내가 마무리 얘가 많았는데 본인이 이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패스를 돌리는 게 익숙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드리블하다가 옛날에는 드리블하면 무조건 뚫을 것 같다는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빼줘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이 본인도 그렇게 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왕의 모습, 그 킥의 모습이 이제 좀 사라지는 모습 같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어떻게 고트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시선들로 그거를 밈화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20점 연속 그 기록 깨질 때도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그 게임 그걸 깨질 때도 저는 하치무라한테 던져준 그 패스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패스를 좋아하는 선수고, 네, 그런 것도 일종의 킬 패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능력 오히려 그런 능력을 또 다른 시선에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종님도 릅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비 얘기 나오고 조던 나오고 모두가 볼을 쥐고 마지막 클러치에 멋지게 넣는 것도 좋은데 우리 농구할 때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판단의 문제인데 59대 49에서 51대 49 한두 점의 차이지만 51% 확률과 49% 확률을 비교해 가지고 자기가 넣는 것보다 싹 빼줘서 뭐 3점 노리거나 슈터가 뭐 넣게 하는 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클 조던도 유타하고 결승 마지막 결승할 때는 그 전에 5번째 우승할 때도 스티브 커한테 빼줘가지고 스티브 커가 넣어서 다 칭송했잖아요. 결과론에 맞춘 거고 르브론이 똑같이 조던하고 코비처럼 마지막에 다 넣기만 하면 지금은 르브론이 있었을까? 결국은 그렇게 작은 판단에서 나눠서 패스도 하고 그러면서 뭐 농구란 영역의 게임을 더 다양화시킨 면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팬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빼는 것보다는 본인의 몸뚱아리 믿고 끝까지 넣는 게 더 확률 높은데 약간 그런 건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죠. 위원님 릅탄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릅탄은 들어봤죠. 네. 릅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이 르브론 제임스의 비교 대상이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선수들이라서 그렇잖아요. 사실 마이클 조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타 재즈 할 때 스티브 커에게 빼준 것도 있고요. 91년도 때도 93년도, 91년도 두 번이나 다 마지막 시즌 다 양보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이클 조던은 위대한 클러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게 98년도 마지막 샷 그리고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에서 두 번의 더샷을 넣은 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르브론도 디트로이트 침공 때 마지막 그 레이업이라던가 아니면 그 2009년도 져서 그렇지 올랜도와의 시리즈에서 버저비터 3점을 넣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리즈를 진 거 아니면 라운드 파이널에서의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임팩트가 약하게 느껴지는 거라서 그렇지 뭐 중요할 때 패스는 마이클 조던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결정적인 클러치 말고 르브론이 그렇게 주는 패스가 좀 많아요. 약간 야투의 관리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그 본인이 가다가 막히면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옆에 있는 선수들한테 그냥 줘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저도 좀 안타깝다 생각하는. 그런 걸 히브샷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네, 지금은 히브샷인데 그래서 스찌 이런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스찌. 뭐, 네. 그럼 히브샷 안 던지고 뭐 그런 위험한 슛 안 던지고 그리고 이미 경기 20점 차 났는데 갑자기 득점 몰아치기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는 본 것 같아요. 하지만 릅탄은 허상이다. 실제로는 더 실제로 클러치 그에서 기록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몇 년 전에도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이 생겼을 때 그 순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르브론이. 그러니까 클러치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릅탄 얘기 넘어가고 또 하나 오해를 또 저희가 같이 풀어야 될 게 릅지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릅지엠이라고 하면 팀 위에서 너무 팀을 막 자지우지하고 막 약간 이런다 해서 연결해가지고 막 이번에는 브로니 제임스 논란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릅지엠 어떤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 파워를 의미하는 거라 사실 칭찬인데. 릅지엠은 뭐예요 또? 릅지엠은 위원님 모르시게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감독도 자르고 약간 이런 뭐. 근데 그런 거는 과거에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맥시 존슨이 감독 여러 명 갈아치웠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고 감독 자른 거. 그리고 뭐 트레이시 맥그레디 같은 경우에도 팀 뭐 옮겨버리고 뭐 감독 자르고 뭐 팀 옮기고 이런 건 되게 많았고 태업하고 과거 선수도 많았던 것 같은데. 두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솔직히 이거는 억지잖아요. 근데 너무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선수가. 그러니까 집중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과거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수 중심으로 이제 팀이 이제 돌아가는 또 슈퍼스타를 좀 더 챙겨주려고 그는 시선 뭐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러는 모습에 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뭐 그런 걸 비추어서 생각을 해서 이게 선수 한 명이
그런 걸 바꿀 수도 있다. 영향력을 그만큼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좋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단에 끌려가는 선수보다는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혹은 선수가 입심이 좀 셀 수 있다. 요 정도는 그 선수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릅GM이 꼭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억지긴 하죠. 뭐 구단에도 그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선수 한 명이 나 이 감독 마음에 안 드는 이런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 저 선수 데려오고 싶어.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단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영 방식과 또 뭐 셀러리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GM이라고 정도까지는 좀 너무 멀리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사실 그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는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1등급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단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르브론도 되게 하늘을 찌를 만한 기세를 보여서 뭔가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뭐 타이거 우즈가 골프에 보여줬던 그런 영향력처럼 예, 르브론이 그런 영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윤종님도 혹시 저도 릅GM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팀 우승시키려고 좋은 선수 많이 끌어들이고 자기의 영향력으로 뭐 계약도 짧게 하면서 좋은 선수 모은다는 긍정적 측면도 많기 때문에 뭐 릅GM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슈퍼팀 결성 뭐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릅GM도 같이 연결돼서 르브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데 제가 좋은 선수였어도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외곽 3점 부족하니까 누구 데려와라. 감독 부족하니까 누구 데려와라 이렇게 좀 했을 것 같고 뭐 비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그냥 팬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이 모든 게 릅GM이건 뭐건 다 된 게 르브론이 좋은 감독을 좀 못 만나서 게 아니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선수는 굉장히 위대한 감독이 항상 있거든요. 뭐 피잭슨부터 해서 하는데 르브론은 어떻게 보면 코치를 못 만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제일 위에서 뭐 선수 다 조율하고 선수도 뽑아오라고 뒤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간 제가 이거 뭐 긁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르브론의 눈치 때문에 그 네임드 감독을 못 모셨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작전 지시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또 썰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물론 이건 썰입니다. 어디까지 돼요. 그러게요. 그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뭐 필 잭슨도 처음부터 필 잭슨 아니었고 뭐 펠 라일리도 처음부터 펠 라일리 아니고 슈퍼스타 같이 커왔는데 르브론은 그게 뭐 운인지 인연인지 본인의 성향인지 그렇게 장기간 같이 하면서 같이 커가는 감독 못 만들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명성에 올라와서는 다 감독은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위적인 위치에서 르브론이 하다 보니까 뭐 여론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도되는 게 다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감독을 무시하는 모습을 경기 중에 보이기도 했으니까. 뭐 누구였죠? 그 스포에스트라 감독이었나? 이렇게 어깨빵하고 그게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좀 더 각인된 게 아닐까요?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눈치를 보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너무 지락펴락하는 사람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딱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의 파워가 감독을 능가하고 뭔가 구단을 능가하기 시작한 게 르브론 제임스의 최전성기랑 약간 그렇죠. 맞닿아 있는 느낌.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는 예전에도 스타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그게 약간 명문화된 느낌처럼 굳어진 거는 르브론 때가 혹시 아닌가요? 아니 매직 존슨도 감독 여러 번 바꿨고 구단주가 아예 뭐 매직 존슨 편을 들어주고 쿠팡 플레이에 보면은 그 당시 그 우리가 소개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HBO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감독이 자기가 잘린지도 모르고 잘려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후임 감독으로 인터뷰를 왔는데 자기가 감독인지도 몰라. 이런 식인 에피소드가 이게 사실이에요. 밑에 자막에 나와요. 지금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닐 법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자막으로 나온 걸 거네요. 그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브로니를 내일 뽑아달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구단에서 뽑아요. 카톡은 그러지 않았어요. 카톡은 아데토쿤보 형제를 아데토쿤보가 뽑아달라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도 뽑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말했을 것 같은데 엑소를 한잔 하면서 아닌가? 브로니 논란도
시즌 초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야 이거 너무 아니 근데 그 지니버스가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았다. 근데 르브론은 요구를 안 했으니까 고마워하지 않았겠죠. 르브론은 브로니가 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뽑힐만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아달라고 안 했을 것 같고요. 레이커스가 알아서 뽑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뿐 아니라 커리도 지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좋은 선수 영입해달 이런 거는 슈퍼스타가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티맥도 결국은 올랜도에서 떠나버렸잖아요. 뭐 이런 팀에서 안 한다고 태업하다가 결국은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되고 이런 건데 그런 일들은 많고 그게 르브론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르브론 태업은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죠. 태업은 안 하죠. 대박. 차라리 팀을 옮기면 옮기지 태업은 스케일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슈퍼스타의 그릇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서 네, 또 우리 르브론 팬들이 얘기하는 게 듀란트 얘기 안 합니까? 듀란트. 얘기하죠. 네. 르브론은 어쨌든 기간 다 채우고 계약 아. 성실히 이행하고 나가는데 뭐 쿤보도 그렇고 아테투쿤보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괜히 뭐 좀 불만이어서 태업하고 자꾸 나간다는 소문 나게 하고 트레이드 소문 나게 하고 르브론은 적어도 그 계약 기간 때는 또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회인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성실맨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태업은 있을 수 없죠. 르브론에게. 맞아요. 뭐 알겠습니다. 짧게 계약했다 나가거나 2년 하고 나가고 이런 적은 거의 없으니까. 두 분 혹시 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아 이런 오해는 좀 르브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거다 이런 거 좀 있으셨어요? 좀 풀고 싶다. 이것도 주제가 좀 그런데 네.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그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첫 이제 이적 디시저를 그거는 저희 잠시 후에 따로 편성을 해서 제가 얘기를 또 하고 다른 거 혹시 조금 가벼운 어떤 두 분에 대한 없으시면 그 영포티의 전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거든요. 약간 그 자기 막 셀카 같은 거 엄청 많이 찍어서 올리고 약간 뭔가 그 약간 뭐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다. 영포 약간 왜 저렇게 인터뷰를 하지? 왜 저런 글을 쓰지? SNS에 약간 근데 그거는 실드를 좀 실드를 치기가 어려운 아, 그래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뭐 되게 점잖거나, 그러니까 요즘에 선수 그 슈퍼스타들 중에는 뭐 셰이 기자에서 알렉산더가 인터뷰를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아 저게 프로의 인터뷰 아닌가? 근데 그런 걸로 반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보면은 좀 인터뷰가 좀 아쉽긴 하죠. 어쩔 때 잘하는데 가끔 경솔한 발언을 그러니까요. 할 때가 조금 있잖아요. 저 말을 굳이 왜 하지?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약간 그런 모먼트는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셀카 많이 찍거나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유쾌한 성격이고 군림하는 저기 선배의 모습보다는 좀 팀원들과 그렇게 장난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약간 그런 리더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뭐 이거는 르브론 팬이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볼 때 르브론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자기애가 강하죠. 그리고 그거는 뭐 팬이어도 보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팀원들한테 잘해주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뭐 추준현이었고 그 살아온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나는 이렇게 잘났지만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팀 동료들을 바라보고 대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동등하게 자기하고 같은 위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하는 느낌은 아닌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팬으로서 좀 실드를 치자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마어마한 재능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제 할 얘기하고 이어지겠지만 뭐 선택된 자 뭐 이거 매트릭스 아니고 그런 별명을 받아서 NBA에 와서 뭐 나이키 계약하고 뭐 그 전에도 뭐 아디다스 뭐 리버 어마어마한 돈을 계약한다고 받고 그 사람 일생에 그렇게 그 사람 만들지 않았나. 근데 그냥 그 위치에 안 나와보고 무조건 그거를 막 비판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상태로 SNS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나서 막 얘기하는 그런 또 문화적인 과도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약간 관종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있죠.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도 뒤에서 막 장난치는 모습 막 많이 지나고 그걸 또 짤로 해서 뭐 놀리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뭐 대인관계 워낙 좋은 선수니까 네. 뭐 성격적으로 모난 건 절대 아니니까. 위원님도 혹시 르브론 제임스의 그 영포티스러운 면모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포 아직은 영하잖아요. 영하죠. 네.
40대인데 이런 기록 내리는 거 보면 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그렇게 놀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오해를 풀 건데 이건 좀 웃어 넘기는 얘기입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 성기 부분이 굉장히 작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아, 어디서? 그런 게 있어. 맞아 있어. 아, 이거 꽤 오래 전부터 그래서 퀸 제임스가 아니라 퀸 제임스. 맞아요. 그래도 요게 혹시 좀 이거를 근데 두 분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눈으로 확인을 못 그러니까 하는데 눈으로 그걸 확인 어떻게 실제가 어렵네요. 네. 예. 근데 이거 제가 먼저 그냥 포문을 열면 르브론 제임스 정도의 피지컬에 작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아닌가? 근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덩치가 어마어마한데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그 군대 입대했을 때 놀랬던 게 저희 그 알동기라고 그러죠. 훈련소에서 만났던 동기 중에 제 바로 옆번 애가 그러니까 저는 키가 180인데 그 친구가 한 70, 한 2, 3 정도 되나 봐요. 되게 체구도 작아요.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안 보고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것도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유튜브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성기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그 제가 제 후배 중에 아니 안 나갈 거 걱정한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NBA 취재를 많이 한 후배가 있어요. 네. 서정환 기자라고. 그 친구가 보면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라커룸에 샤워하고 막 선수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후배가 본 최고의 NBA 선수 중에 가장 대물이 누군지 아세요? 서지 이바카. 네이트 로빈슨이라고. 175cm예요. 되게 그러니까 작아요. 작은데요. 그 선수보다 큰 걸 못 봤대. 그러니까 이게 키랑은 상관없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맞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일본 작은 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이게 오히려 마르고 그런 사람이 더 크고 벌크업이 돼 있고 덩치가 뚱뚱하고 그런 사람이 두 분 작다는 중 한 분 얘기도 저기 있어서 비뇨기과 의사라고 설명을 한번 하시죠. 뭐 그건 있죠. 보지 않고 근데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우사인 볼트가 의외로 소몰이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었거든요. 진짜 커 보이는데 체형적으로는. 네, 그 우사인 볼트가 많은 여자와 이렇게 했는데 여자들이 불만이 항상 그거였대요. 달리기 그러니까 실력만큼 빨랐구나. 우리가 보는 것과 속은 다를 수 있다. 아 근데 위원님 오늘 중에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제가 변호를 하자면 운동 직후에 아마 이렇게 살짝 옷 정리하다가 그게 노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즈 같은 거 입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짐 빠지게 경기하고 난 다음이라면 조금 그게 이게 왜 오늘 굳이 얘기 꺼냈냐면 이게 생각보다 인터넷에 되게 맞아요. 네.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여서 저는 약간 그 운동 선수들 끝나고 나면 쿨링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너무 좀 차갑게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진짜 뭐죠? 급속 그 수소 맞아요.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나오면은 일단 쪼그라들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작지 않은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안 싶고. 그럴 겁니다. 네. 애들도 나왔고. 이거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아마추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왔는데 저희가 이제 2부 3부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엄청 많이 또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팬들 모신 김에 오해 이렇게 푸는 자리도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두 분 뭐 오해는 많이 풀리셨나요? 르브론에 대해서 많이 변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소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해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것까지 다루는 거는 저희가 그래도 처음이지 않았을까요? 나름 그래도 구색 맞춰가지고 대물 소물 얘기를 중요한 건 비뇨기과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라는. 네. 방송 나가도 되나요 이거? 근데 그게 그것도 결국 비교인 것 같아요. 맨날 조던 비교하듯이 가끔 이제 뭐 J.R.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구글링하면 특히 흑인 NBA 선수들이 반바지 입었는데 반바지 옆쪽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크게 삐져나오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의 사진이 많은데 르브론이 그 바나나 보트 크루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르브론이 약간 수영복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추측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났을 때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애가 둘인데. 셋이구나. 딸도 있구나. 그럼 그럼 뭐. 제 말은 그것도 셋이나 낳았는데. 그렇죠. 예. 여기 저희 다 이제 기혼자들이니까 한 여자를 오래 산다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된 게 있겠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해의 타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1편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길어야 한 2시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길어야 이제. 이렇게 그냥 자꾸 오해를 하게 되네. 뭐라 그럴까? 좋게 보면 그 한 2시즌 정도 남았다. 뭐 3시즌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마지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팬분들은 좀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자유계약 신분이잖아요. 네. 클리블랜드로 뭐 리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어쨌든 이제 장식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어떤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뭐 팬심 담아서 무조건 우승이죠, 우승. 그러니까 괜찮은 팀을 찾건 아니면 뭐 레이커스에서 계속 하던 마지막을 꼭 1옵션이 아니더라도 뭐 3옵션이라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승할 수 있으면 르브론 팬으로서 여한이 없지 않을까요? 예. 우승을 한 번 정도 더 예, 했으면 마지막 우승. 그리고 그 5번째 우승이 되면 많은 르브론 팬들이 얘기하듯이 드디어 조단과 6번과 5번 그 제가 한 꺼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6번과 4번은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누적은 나오면서 5번까지 5손가락을 채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가 바라는 고트 논쟁이 이어질 거라고 전쟁이 되겠네요. 생각해서 진짜 전쟁이 되겠어. 그 재미를 위해서라도 꼭 5번째 마지막으로 우승하면서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만약에 하든이 클리블랜드로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바램을 그렇게 잡았었죠. 이 마지막 은퇴 시즌은 뭐 사업이나 이런 거 좀 제쳐두고 클리블랜드로 컴백해서 우승하면 더 좋죠. 근데 미첼 같은 선수가 있으면 사실 뭐 우승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빅맨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전으로 만약 우승을 클리블랜드에서 마저 우승을 하든지 아니면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한 2시즌 정도 하고 마지막 시즌은 은퇴 투어처럼을 돌고 그렇게 은퇴를 했으면은 저는 가장 큰 바램이긴 하거든요. 레이커스 남는 것보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에 있으면 은퇴 투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돈치치의 프라임과 맞아요. 겹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원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르브론 제임스 어떤 마무리를 좀 했으면 저도 클리블랜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클리블랜드가 지금 문제는 세컨 라인 프론 팀이기 때문에 정리 많이 해야 되고 전력이 좀 누수가 될 거예요. 3번 자리가 구멍이거든요. 클리블랜드가. 예. 가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2년 계약밖에 못 하는 나이거든요, 지금. 예, 2년을 해서 내후년에 고향 팀에서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지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라 혹시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5년, 6년 최고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써내려갈 아직 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르브론 제임스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과거로 돌아가서 르브론 제임스 최고의 시절은 언제였는지를 한번 이 세 분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역시 불판에 구워야 제맛이죠. 네, 지금까지 느바비큐였습니다.